사전 환담을 했지 않습니까? 의장님 방에서. 네네. 자, 그때의 모습도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했고요. 또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또 하실 말씀을 다 하셨더라고요. 네. 그때 분위기 어땠습니까? 사실은 그 사전 환담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작년의 경우에도 시정연설을 윤석열 대통령이 오셔 했는데 여태까지 관행은 대통령과 헌법기관 기관장 5분이 오시니까 오부요인이 오시니까 네, 네. 국회로서는 예의를 갖추어서 제 정당 대표들과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단이 만나서 환담을 한 2, 30분 합니다. 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렇죠.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는 직전 날 밤에 검찰이 제1야당 청사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보이콧을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 바람에 이재명 대표는 원래 올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대통령과 대담을 하자 아니면 정 안 되면 3자 회담을 하자 이렇게까지 요청했는데 청와대가 묵묵부답을 하고 그것 때문에 전국이 여러 가지 껄끄러우니까 의장으로서는 네. 자연스럽게 옛날의 전통을 살려서 환담 때 하고 싶은 말 해라 하고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몇 차례 권고를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는 소극적이고 망설이다가 그래도 하실 말씀 다 하시면 되지 않냐. 내가 기회를 드리겠다.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독한 소리 할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주 점잖게 대하고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그런 말을 하셨고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를 제가 한번 다시 봤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정미 대표는 또 자기 할 소리 다 했고 네. 그걸 또 대통령이 아무 내색 않고 잘 받아서 소화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화가 만나야 된다. 만나기는 네. 정치라는 건 누구든지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상대방과 나의 차이도 알고 그래야 서로 좁혀가는 출발이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상임위원장단하고 이제 간담회를 가졌고 또 특이한 건 이제 오찬을 국회 사랑제에서 했단 말이죠. 네, 네. 사실 이제 대통령이 아마 국회 상임위원장단하고 국회 안에서 식사한 건 처음이죠. 식사도 그렇고 간담회 한 것도 처음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역시 아까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짓자는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은 절대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겠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와 야가 서로 대화가 단절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 했는데 마침 대통령이 국회의장단을 용산청사로 초청을 해서 같이 만찬을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에 한번 오셔가지고 두 차례나 국회의장단이 대통령한테 초청을 받아서 만찬을 얻어먹었으니 이게 예의가 아니니 국회도 한번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럼 국회에 오셔서 그냥 오실 수 없으니 국회 상임위원장단하고 전국 현안 정책 현안에 관하여 서로 허심탄회한 토론하고 뭐 같이 소주도 한잔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흔쾌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걸 민주당을 설득하느라고 몇 달이 걸렸는데 어차피 예산안 시정연설을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와서 국민에게 자기 할 소리만 딱 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의 목소리는 안 듣고 가면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더니 민주당도 응해서 이번에 상임위원장들하고 1시간 반에 걸쳐서 국정현안 전반에 관해서 저는 그것이 제가 그렇게 마무리 발언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대담이 대통령에게나 국회의원들에게나 상임위원장들에게나 정말 보약이 됐을 거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맨날 예스맨 소리만 듣다가 청와대 비서진이나 장관들로부터 노 소리를 처음 들었을 거다 아마. 그런데 그 노 소리가 국민들의 목소리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목소리는 언제나 옳다 그러지 않으셨냐.
그런 점에서 보약이고 그다음에 이 상임위원장들도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으로부터 예산안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아 대통령이 저렇게 엉터리는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그래 앞으로 이거를 제도화하자. 그래서 올해 처음 했으니까 앞으로 이거를 상설화했으면 좋겠다. 찬성하는 사람 박수 쳐라 그랬더니 다 박수 치시더라고. 네. 근데 이제 그날 그 사랑제에서 이제 식사하실 때 천년고찰 이제 진관사에 네. 그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자, 그 음식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참여했던 사람 얘기 들으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말씀하실 때 톤이 높고 이게 그런데 톤이 많이 낮아졌더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때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뭐 전혀 그런 톤에 관한 얘기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식사했고 식사 자리에서는 다른 정치적 얘기는 충분히 1시간 반 동안 하고 왔으니까 네. 식사 자리에서는 그런 게 없이 음식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 한식의 경쟁력에 관한 거 사찰 음식에 관한 이야기 주로 그런 이야기들을 화제로 나누는데 음식 자체가 아주 이제 그 진관사의 사찰 음식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한 20여 가지의 다양한 뿌리나무 채소로 만든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비빔밥 형식으로 자기가 만들어 먹는 음식이어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다양성과 포용성 네. 그리고 서로 소통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징적인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통즉 불통이다. 네. 그 통할 통자의 통을 정치권이 잘하면 국민들은 고통스러움이 없다. 없어진다. 불통이다. 네. 그 이야기가 그 허준 선생이 쓴 그 동의보감에 나오는 네. 얘기입니다. 네. 환자를 치료할 때도 의사와 환자가 잘 소통하면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건 정치권이 서로 만나서 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저하고 얘기 도중에 저희 이제 유튜브 시청자들이 댓글을 많이 올려주거든요. 네, 지금 네. 이 방송은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의 지상파 라디오로도 방송이 되지만 그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 섭외한 박영환의 시사 1번지.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박영환 앵커의 방송을 옛날에 KBS에 있을 때도 몇 번 나갔었는데 아주 날카롭게 문제를 잘 파헤치면서도 또 설득력 있는 그런 사회를 봐주셔서 오늘 제가 초대받고 서슴지 않고 나왔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시고 또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